아는 후배가 형 외제차 사고 싶어. 아이 띵아 외제차를 왜 사? 아이 띵아 아니야? 형 이만저만해서 와이프는 외제차를 타는데 그래? 또 못 타는데 그랬더니 그랜저 IG. 외제차 못 타고 싶은데 크라이슬러. 아 그래? 좀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이 크라이슬러가 차가 그렇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하비는 타봤어? 팰리세이드 타봤니? 그러니까 이제 경험을 많이 해보고 하면 몰라도 경험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막연한 동경 외제차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차를 구입한다라는 거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도 띵이 되실 건가요? 아니면 땡이 되실 건가요? 외제차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정말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후배는 정말? 그랬어? 이 대화 중에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외제차를 왜 사야 되는지, 왜 사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요. 외제차를 사야 되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외제차는 일단 자기가 꿀리면 사는 겁니다. 제 잘난 맛에 사는 어떤 그런 시대고, 밥을 굶는 시대는 아니니까 자기가 카푸어가 되든 뭐가 되든 일단 자기가 좋으면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지 않으면 나이 먹어서 또 이게 조금 애매해지거든요. 아우씨 나이 먹었는데 좀 그래 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외제차를 사야겠죠. 그 외제차를 이제 사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일단 외제차는 독일 3사 말고는 좀 안 사시는 걸 권하고 싶어요. 그 부품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최소한 한 번 정도 외제차를 구매해봤던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근데 외제차 구매 경험이 전혀 없었던 분이라고 하면 외제차 구매에 대해서는 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새 차는 괜찮습니다. 중고차는 조금 그래요. 전혀 다른 아는 후배가 볼보 XC90을 아마 9,500인가 이렇게 주고 샀는데 6개월인가 탔는데 감가가 장난이 아니에요. 뭐 여기서 말로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감가가 많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독일 3사, 벤츠, BMW, 아우디 요 3사를 벗어난 메이커들은 애매해요. 부속 수급도 힘들고요. 또 수리비도 뭐 만만치 않게 나오고 부속이 없다라고 하면 뭐 그 나라에서 이렇게 공수를 해오거나 배로 와야 되는데 또 그거 기다리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또 알다시피 이런 차량들은 센터에 정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견적이 아주 쌀벌하게 나옵니다. 그냥 운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새 차 수준의 어떤 그런 퍼포먼스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까지 차를 고쳐버리죠. 외제차를 사시고 5년에 10만을 넘지 않아 보신 분들은 잘 몰라요. 왜냐면 차라는 게 요즘은 내구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5년에서 10만이 지나야 뭔가 이제 조금 아프기 시작을 하고 그렇게 어디가 아파 봐야 이제 얘가 견적이 장난이 아니구나 라고 이제 깜짝 놀라는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잘 모르죠. 일반적으로 외제차는 3년에 6만까지가 워런티를 해주고요. 3년에 6만 넘어가는 것들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5년에 10만까지는 그래도 걱정이 없어요. 왜? 고장이 안 나니까. 하지만 5년에 10만이 넘어간 차량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중고차를 구입하고 나서는 조금 골똘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시장에서 그러면 이게 반영이 안 돼 있냐? 돼 있습니다. 실제로 제네시스랑 BMW 5 시리즈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보면 어떤 차이가 나게 되냐면 처음에 새 차는 아무래도 비슷하게 가요. 가격 대비해서 비슷하게 가다가 심지어는 BMW 5 시리즈가 제네시스보다 좀 더 감가상각이 덜한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3년에 6만이 지나는 시점이 딱 돼버리면 BMW 5 시리즈가 제네시스보다 형편없이 금액이 떨어져 버려요. 심지어는 소나타크까지 떨어지는 그 어떤 그런 가관을 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 외제차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인들 아시는 분들은 그만큼 알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 후배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툭툭 몇 마디 던졌는데 이 친구가 이제 깜짝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닌 게 이 친구한테 이렇게 어려운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5년에 10만까지 엔진 미션뿐만 아니라 모든 100%다 워런티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제차에 비해서 현대에서 굉장히 어떤 이런 정책은 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BMW나 벤츠로 갈 만한 고객들을 제네시스로 붙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독일 3사가 아닌 전혀 이상한 뭐 볼보나 뭐 크라이슬러, 뭐 집, 뭐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 메이커들이 뭐 도요타도 있고 많은데 이런 메이커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 얘네들 중고차 가격은 아주 끝내줘요. 이게 한 3년에 5만까지는 그래요. 3년에 5만까지는 얘네들도 가격 물고 있는 게 약간 골 때리고 5년에 10만 넘어가면 얘는 아주 끝내주고요. 5년 이상 된 외제차들은 금액이 없어요. 2010년을 예로 들면 2010년에 A라는 외제차가 있는데 이 차는 동생이 물어봐요. 형 이거 금액 어때? 1,000만 원인데 그러면 1,000만 원? 가격 좋아. 그리고 똑같은 차를 또 물어봐요. 이건 어때?
그거는 버려. 형 똑같은 조건의 차인데 왜 그렇게 얘기해라고 얘기하는데, 요건 이제 전 주인이 그 차량을 외제차답게 진짜 정말 손세차만 하는 어떤 그런 매니아가 다뤘는지, 그러지 않고 그냥 일반 국산차 타듯이 그 외제차를 탔는지에 따라서 워런티 기간이 지난 외제차는 중고차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심지어는 사서는 안 되는 차량들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경매로 나오는 차량들을 보면 벤츠도 많이 나와요. 2010년 미만 차량들 많이 나오는데, 저희가 가져오는 게 뭐 한 200 미만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20만 킬로가 넘는 차량인데, 솔직히 20만 킬로 넘는 차량들도 외제차들 관리만 잘 돼 있으면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부속 요만한 코딱지만한 부속과 하나 구하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외제차는 사야 될 이유가 명백하게 있다라고 하면 사시는 게 맞고요. 아니면 이제 신차를 사셔야 되는 거고, 중고차는 자기가 외제차 경험을 조금 해본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중고차를 사셔도 돼요. 근데 외제차에 대한 중고차 경험이 없다, 뭐 그 경험이 뭐 3년에 6만이나 5년에 10만 이내의 경험은 택도 없고요. 5년에 10만 이상 된 외제차를 자기가 한번 뭐 한 1년 이상 몰아본 경험이 있다, 그러면 외제차 괜찮아요. 왜 외제차가 괜찮냐면, 아무래도 기술이 전혀 틀립니다. 뭐 이중 접합 유리부터 시작해서 브레이킹 성능이나 이런 여러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국산차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속을 하나하나 이렇게 뜯어보거나 보면 실제로 알게 모르게 외제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나 굉장히 많은 기술력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굳이 외제차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는 국산차도 그렇고 외제차도 그렇고 거의 상향 평준화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브랜드로 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갖다가 뭐 성능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 되려면 최소한 150km 이상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니면 뭐 교통사고가 아주 크게 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150km 이상을 놓거나 아니면 뭐 거의 정면 충돌에 가까운 사고가 나거나 이럴 경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어떤 어느 정도 적당히 이제 비용이랑 돈이랑 합의를 통해서 그냥 이 정도면 국산차도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제네시스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이제 BMW 5 시리즈보다 훨씬 뛰어나다라고 뭐 이렇게 팜플렛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봤더니 브레이킹 성능이 한 1m 정도 더 가서 쓰더라고요. 그 브레이크가 1m 정도 더 밀린다라고 하면 그 제네시스는 사고가 나는 거고, BMW 5 시리즈는 사고가 안 나는 케이스거든요. 그래놓고 제네시스는 이제 전자석 별 5개인데 BMW 5 시리즈는 뭐 승객석이 뭐 별이 4개다, 뭐 이런 자료가 좀 있길래 그걸 보면서 기분이 조금 안 좋았어요. 외제차는 약간 그런 특성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외제차를 뭐 사지 마라, 이건 아닙니다. 한 번 정도는 경험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나름대로 외제차가 이런 거구나.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년에 10만 이내 쪽에서 경험을 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명한 선택, 뭐 충동적인 선택, 뭐 여러 가지 선택이 있죠.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최근 제가 본 어떤 은행의 그 대한민국 평균에 대해서 조금 봤거든요. 참 재밌는 게, 외제차에 대한 선호도가 이제 날이 갈수록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소득이 좀 올라가고 약간 요즘은 자기 색깔이 강하다 보니까 외제차를 한번 타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연령대가 참 재밌었어요. 연령대가 일단 결혼하기 전에는 별로 없었고요. 결혼하고서 애들이 중학교 밑에까지가 이제 외제차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모습을 과시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었고요. 애들이 이제 중학교를 넘어가는 시기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점점점 떨어지는 어떤 그런 그래프를 제가 보게 됐습니다. 국산차는 너무 식상한 디자인과 너무 일률적인 디자인 뭐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것 같고요. 남과 좀 다른 모습, 뭐 그런 모습 때문에 외제차를 좀 추구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외제차도 그렇지만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약간 고급적인 거에 대한 게 굳이 이런 걸 이렇게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씩 있어요. 한 10년 전에 이제 비박을 다녔어요. 그때는 옷도 뭐 아크테릭스, 뭐 몬추라, 뭐 이런 거. 저 콜롬비아 뭐 이런 건 뭐 마무트 이런 건 입지도 않았어요. 그런 거 있고 고어텍스도 막 100만 원이 넘었고요. 그리고 침낭 같은 경우도 그 몽벨에서 나오는 거 그 막 영하 한 40도에서 자는 거 있거든요. 뭐 한 150만 원씩 해요. 침낭이 미친놈이죠. 그리고 뭐
배낭도 무슨 뭐 데날리 프로 뭐 105리터짜리, 이건 완전히 뭐 히말라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이도 그냥 네이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망사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고산지대에 갔을 때 사용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매트 같은 경우도 안에 이제 구스다운이 들어가 있는 뭐 한 30만 원짜리가 넘는 매트. 아무래도 겨울에 비박을 다니려고 그러면 장비를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버너 하나도 뭐 하나에 뭐 40만 원, 50만 원. 뭐 등산 장비 하나를 털면 한 1,000만 원 나왔어요. 뒷동산에 올라가는데, 그래봐야 북한산, 그래봐야 설악산, 그것도 가서 하룻밤 자고 뭐 이틀 자는 것도 아니고 이러는데 이제 그 정도 장비를 가지고 다녔는데, 이게 한 10년 되다 보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청바지 입고 올라요. 청바지. 그냥 2-3시간 거리는 청바지 입고 뛰어다녀요. 신발도 그냥 운동화 신고 다녀요. 운동화. 정작 중요한 건 내가 산을 가는 거지, 이거로 해서 뭔가를 보여주는 거 아니거든요. 또 산에는 보여줄 사람도 없어요. 뭐 여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친구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어떤 그런 시간을 즐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온몸을 돈으로 도배해가지고 그게 뭔 짓거리냐고요. 물론 이제 내가 엄청 뭐 한 100억씩 있으면서 잘 살면서 나 좀 사는데 그랬으면은 또 누가 몰라요. 그런 것도 아니고 이 겉멋만 들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조금 많이, 정말 많이 내려놨어요. 지금은 그냥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얼어 죽지 않을 정도, 뭐 산에서 미끄러지지 않을 정도, 이 정도를 지금은 추구를 하고 있고요. 차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럴 것 같아요. 같은 것 같아요. 외제차도 그렇고 국산차도 그렇고, 정말 자기가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런 걸 구해서 타고 다니거나 이제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제가 히말라야를 만약 간다라고 하면 정말 그 정도의 이제 장비나 이런 것들을 다 갖춰야 돼요. 뭐 텐트 하나만 해도 텐트가 얼마야? 뭐 한 150만 원씩 하고, 뭐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비닐로만 있으면 둘둘둘 말고도 잘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외제차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생각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사기도 그렇고 안 사기도 그렇습니다. 이 나중에 영상이나 사진 속에 이 남아있는 친구가 또 이 자기 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아빠가 너 키울 때 말이야 그때 타던 뭐 이 벤츠가 이 랭글러가, 이런 추억이 또 같이 남아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합리적으로 소비하라고만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제차가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사셔야 되고, 하지만 아까 그 반드시 사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주의할 정도만 주의를 해서 타신다라고 하면 가격적인 측면에서나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5년에 10만이 넘는 외제차 가격 없습니다. 똥 가격이에요. 여러분들이 차를 안다라고 하면 그거 역시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잘못하면 완전 똥 밟아서 차를 폐차를 시키거나 뭐 버려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